혹시 시골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저도 잠깐 동안은 시골에서 살고 싶은 사람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귀농 귀촌을 꿈꾸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러 귀농하는 가구보다 귀촌 가구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을요. 통계상의 허점이 있지만 어쨌든 중장년들 중에서는 귀촌을 꿈꾸는 분들이 꽤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귀촌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물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 후 시골살이를 꿈꾸는 사람들이 시골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만 농사를 짓는 것은 오늘의 주제가 귀농이 아니므로 이 일자리에서 뺐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농업 관련 기술이나 그 외 특별한 기술이 없고 사실상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귀촌을 한 케이스라면 가장 먼저 추천할 만한 일자리는 공공영역에 나오는 일자리들입니다. 소득 재산이 낮은 사람이라면 공공근로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요. 일반적인 40대에서 60대까지는 기간제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60대 이상은 기간제 없냐고요? 있습니다. 시골에는 특히 더 많을 수 있죠. 주로 산과 관련된 일자리 같은 것들이 있을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이 기간제는 장단점이 있죠. 기본적으로 한번 들어가면 그 다음에까지 우선적으로 암묵적인 최우선 고용이 된다는 점은 확실히 장점이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생활임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저임금에 생활임금이 붙으면 웬만한 지역은 250만원 정도는 나올 겁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리고 60세 이상이시면 노인 일자리 같은 것을 알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노인 일자리가 작년에만 109만 개가 나왔습니다. 훨씬 많은 일자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자리들은 어디서 나올까요? 주로 연초에 지자체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오니 12월부터 3월 사이에 많이 뒤져보시면 훨씬 쓸만한 일자리들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귀촌에서 두 번째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제3섹터 일자리들인데요. 흔히 우리가 NGO, 비정부단체, NPO, 비영리기관,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서 나오는 일자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가 높지는 않은데 지역 상황에 따라서 공동체 지원 활동 등 다양한 일자리가 나올 수 있어서요.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 이런 일자리들의 개수는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클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촌 일자리입니다. 농촌 지역을 떠올리면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일자리들, 왜 여러분 제주에서 감귤 수확하니까 그거 아르바이트하러 간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주로 일당제나 특정 작물 수확 기간 동안 고용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대부분 단순 노무에 가깝죠. 그 얘기는 당연히 일정 수준의 체력은 기본으로 요구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고요. 필요하면 도농인력 중개 플랫폼 같은 것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운전 관련 일자리인데요. 아무래도 지역에서 살려면 생각보다 이동 문제가 많죠. 워낙 오지에 있는 곳들도 많고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동수단을 다룰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배송기사 혹은 주변에 관광지가 있다면 출퇴근이나 관광용 셔틀버스 그리고 마을버스 같은 것들이 있죠. 무엇보다도 운전 쪽은 나이 제한이라는 부분이 훨씬 유연한 편이죠. 그리고 복지 관련 쪽으로도 차량 운행은 필수적인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같은 자격증과 함께 활용하시면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돌봄 관련 일자리들이죠. 사실은 꼭 시골이 아니라도 필요한 일자리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특히 시골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아무래도 농업과 함께 노인분들을 많이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당연히 노인이 많은 환경에서는 돌봄 관련 일자리도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간병인, 생활지원사 같은 일자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일자리는 기술 관련 일자리인데요. 시골에서도 기술자는 필요하죠. 아니 오히려 어쩌면 도시보다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생활 밀착형 기술자라면 당연히 더 필요한데요. 지게차나 굴삭기 같은 장비 운전을 하시는 분, 혹은 전기나 소방, 기계, 가스 같은 시설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시골 지역에서 좀 더 가치가 높으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초보들이라면 도시와 비교해서 경력을 만들기에도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민박업입니다. 농어촌 민박업을 기준으로 하면 전국 숙박업소 중에 약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농어촌 민박업인데요. 귀농 기촌 인구의 수익 모델로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지방도시의 경우에도 외국인 방문객 2천만 시대를 맞아서 인기가 꽤 높은 편이죠. 사실 도심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도시 민박업의 경우에는 특히 서울 쪽이 그렇긴 합니다만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로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죠. 에어비앤비나 혹은 국내 공유 숙박 플랫폼, 위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약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관리와 함께 고객 응대 능력 혹은 최근 같으면 온라인 마케팅 능력이 호스트의 필수 역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최근 그 조건들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운영자가 해당 시군구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요. 임차주택이면 3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워낙 최근에 불법 숙박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것에서 무신고로 운영하던 업소들에 대한 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정부에서 제도권 내로 수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에어비앤비도 협조하는 분위기라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면 아예 시군구 지역에서는 도시민박업 혹은 그 외의 지역에서는 농어촌 민박업으로 등록을 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시골로 귀촌하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감이 오시나요? 사실 저도 이런 일 중에 하나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그때도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면 고마운 일인 것이고요. 아마 이런 와중에도 나는 시골에서 텃밭 정도만 할 거야 라는 분도 계실 듯 합니다. 그건 그것대로 하실 수 있는 선택이죠. 다만 저라면 짧은 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는 것을 찾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역에 더 빨리 녹아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삶에 훨씬 유연한 리듬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귀촌살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은 이미 살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댓글로 남겨주시면 의견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